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캐딜락 리릭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리릭이 출시한다라고 발표한 게 한 23일?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사전 계약이 엄청 많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 알고 벌써 그렇게 사전 계약을 했는지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북미에서도 리릭을 보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뭐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막 출시하고 막 생산을 하지만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건 사실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나라에 줄 물량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GM이 우리나라를 시장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물량을 따로 좀 빼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계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좀 늦게 한다면 아마 차를 받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인기도 굉장히 많고요. 글로벌에서 리릭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캐딜락 리릭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전 계약을 하고 인기가 많은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전기차라고 하면은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뭐 주행 가는 거리, 충전, 그리고 속도, 가격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리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시 가격은요 1억 69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은 이게 1억이나 해 할 수 있지만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든지 차 크기라든지 그리고 고급 차라 그러면 소재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소재들까지 굉장히 좀 좋게 들어가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465km가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차 무게가 2.6톤이 넘어가요. 이렇게 큰 사이즈가 그래도 465km를 간다면 꽤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1억이 넘어가는 대형 전기차다 보니까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차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기차가 단순히 주행 가는 거리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소소한 옵션들이랑 그다음에 이 차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럭셔리한 옵션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이 캐딜락 리릭을 처음 봤을 때 놀라웠던 거는 웰컴 라이트입니다. 웰컴 라이트가 굉장히 화려하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요즘 출시되는 차들 보면 웰컴 라이트를 기본으로 많이 넣어주잖아요. 뭐 웰컴 라이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 그냥 이 헤드램프가 뭐 불빛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캐딜락 리릭 같은 경우에는 웰컴 라이트 키면 이 중간에 있는 엠블럼에 불빛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약간 불빛을 모아주는 느낌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코레오 라이트 그릴이라고 해요. 전기차면은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열을 식혀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에 엔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전기차는 이 부분을 약간 포인트로 집어넣긴 합니다. 어떤 포인트요? 웰컴 라이트라든지 이런 라이트의 빛을 표현을 해가지고 차에 좀 약간 존재감을 보여주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9개 얇게 들어가 있는 초슬림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끝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게 왜 끝에 있을까요? 안쪽에는 이런 성형, 그 다음에 코레오 그릴 같은 것들을 표현을 넣어놓고 약간은 차이점을 준다. 차 자체가 워낙 크니까 이런 포인트를 집어넣지 않으면 약간은 좀 심심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에 이런 포인트를 좀 집어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예, 커뮤니티나 이런데 중국에서 생산된 차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캐딜락이 이제 공장이 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중국 상하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 테네시 공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캐딜락 리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생산군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차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캐딜락에서도 이 리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얼티엄을 최초로 적용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차 공간도 되게 많이 커졌고 공간의 활용성도 좋아졌고요. 주행 가는 거리도 465km로 굉장히 깁니다. 근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차세대 히트펌프가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무선으로 이 배터리의 매니지먼트까지 해주는 그러니까 배터리의 효율성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효율성도 좋아지고 이런 에너지 밀도도 좋아져서 주행 가는 거리도 좀 많이 나오고 하는구나 이랬는데 이 저온에서는 283km밖에
주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시승차가 나온다면 겨울이 되려면 한 6개월 정도 남아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실제 테스트를 해본다면 분명히 그보다도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럴까요? 캐딜락 리릭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같이 만든 대용량 MCM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MCM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의 장점이 뭐예요? 추운 겨울에서도 효율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직접 테스트 해봐서 과연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나올까,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웰컴 라이트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웰컴 라이트 하면은 그릴이나 아니면은 아까 헤드램프만 들어가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이 캐딜락 리릭은 여기 말고도 이 손잡이 쪽 있죠, 요런 부분에 웰컴 라이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가 열리는 방향도 어때요? 좀 재미나지 않아요? 원래는 이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리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 있게끔 손잡이가 나오는 거죠. 오히려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방식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캐딜락 리릭의 이 좀 디자인이나 이 실루엣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얘가 SUV 같은데도 왜 이렇게 차가 좀 이렇게 낮아 보이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얘는 약간 CUV처럼 크로스오버처럼 재미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차도 많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SUV구나 하는데 C필러나 이런 뒤 라인까지 이어져 있는 이 부분까지 오면 세단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좀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차가 출시가 되면 경쟁 모델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가격과 이 차를 구성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캐딜락 리릭은 딱히 경쟁 상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주행거리에, 이 정도 크기에 과연 경쟁차가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없거든요. 이 가격에서의 구매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살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요 1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살 만큼에 대한 가치는 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차를 협찬해 주셔가지고 허머 EV 픽업 트럭을 타본 적이 있어요. 그때 타보면서 느낀 건 엄청 무거운 허머 EV도 에어서스가 들어가면 차 자체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구나, 승차감이 왜 이렇게 좋아?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캐딜락 리릭이 2.6톤이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에어서스가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면은 마그네틱 서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뭐가 들어갔지? 그냥 코일 스프링인가 했더니만 5링크 구조의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이 무게를 5링크로 과연 버텨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게 백날 수치나 재원 가지고 차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직접 타보면서 국내 도로 사정에 과연 얼마나 적합한지, 이런 것들도 시승차가 나온다면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 재미난 거는요, 20인치 휠이에요. 20인치도 절대 작은 사이즈의 휠 타이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캐딜락 리릭 자체가 워낙 크고 휠하우스도 워낙 크다 보니까 20인치 휠도 약간은 좀 아담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요거 아마 옵션으로 22인치까지 있을 건데, 우리나라는 단일 트림, 스포츠 트림만 들어옵니다. 원래 이 밑에 럭셔리 트림도 있어요. 근데 럭셔리는 안 들어오고 스포츠 단일로 들어오는 거죠. 충전구 왼쪽 앞쪽에 있죠. 그리고 이 캐딜락 엠블럼 버튼을 누르면 열립니다. 요거는 트렁크도 마찬가지고 전기 충전 포트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고급차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충전 케이지 커버를 닫는 것도 여는 것도 자동으로 조금 작동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충전 인디게이터 주위에도 이렇게 LED 등으로 밝게 좀 빛이 나요. 이런 거는 충전했을 때 위치를 좀 잘 찾을 수 있게 불빛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움직임도, 닫을 때는 좀 괜찮은데 열릴 때는 살짝 조금 좀 투박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느낌은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 캐딜락 리릭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가 독특한 디자인 때문이에요. 비율 자체도 독특하고 디자인도 독특하다 보니까 도로에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 테일램프도 이 위쪽으로 이동을 했죠. 지금 이게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데 차가 굉장히 큰데도 이런 디테일들이 예뻐서 심심하지 않아 보이는 것도 특징이긴 합니다. 캐딜락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LED 등이나 이 2열에 있는 이 시트 폴딩하는 것도 버튼을 통해서
홀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밑에 따로 수납 공간이 지금 존재하긴 하는데요. 특히나 이런 좀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의 차들은요, 이런 안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 트렁크 안쪽 소재 있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음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가끔 진짜 댓글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주행 가는 거리나 충전 속도나 그냥 비슷한 거 아니냐,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좀 구분점이 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럭셔리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의 차이는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뭐 소재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마감들의 차이도 되게 중요합니다. 캐딜락은 이 안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는 거죠. 자, 요거는 약간 TMI가 될 수도 있는데, 캐딜락 차를 많이 타보셨던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캐딜락은 요 엠블럼을 기준으로 이렇게 십자가처럼 라인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게 실버 컬러가 유독 요 라인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근데 요 라인을 잘 보면요, 이 엠블럼 주위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에까지 요 라인이 쭉 이어지는 거죠. 가게 대명사가 캐딜락이에요. 예를 들어 뭐 CTS, CTS V 뭐 이런 차들 보면 가게 상징이잖아요. 캐딜락 이 리릭 역시도 이 각들이 좀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 GM 차들을 보면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방향지시등이에요. 대부분의 차들이 방향지시등이 오렌지 색깔, 약간 주황색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 차들은 어떻죠? 디플렉터, 호박등 이렇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주황색이 디플렉터로 호박등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방향지시등도 뭔가 주황색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존에 있는 이 빨간색이 그냥 점등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 익숙해지면 또 이것도 그냥 뭐 봐줄만 해요. 대표적으로 머스탱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와이퍼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히든 와이퍼. 히든 와이퍼가 안쪽에 숨겨져 있나? 뭐야? 할 수 있지만 와이퍼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냥 공기저항으로 물방울이 밑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퍼가 필요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후면부가 좀 더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프렁크가 있는 것 같지만 따로 프렁크가 있는 건 아니고, 프렁크가 있어 보이게끔 보여지는 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전기차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기차 프렁크들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쪽에 마감이나 흡음재나 이런 것들도 안 들어가죠. 하지만 캐딜락 리릭의 이 보닛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흡음재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커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는 캐딜락 문양까지도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재들이나 안쪽에 들어가 있는 마감을 보면 이 캐딜락이 단순히 그냥 가성비 있게 타는 이런 차가 아니라 확실히 이런 소재까지 신경 쓰는 프리미엄 차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웰컴 라이트 안쪽에도 불빛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 속도가 얘가 최대 190kW까지 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충전 시간이 아마 10분에 120km 갈 수 있는 거리가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80%까지 이야기를 안 했냐? 아마 좀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 실내 들어가서 보이는 거는 바로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가 있는 이 디스플레이와 되게 유사한 느낌이 있죠. 근데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가 37인치예요. 하지만 캐딜락 리릭 같은 경우에는 33인치예요. 조금 작은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디스플레이 볼 때마다 야, 이 캐딜락에 들어가는 이 차들의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해상도가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LG에서 만든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9K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말 그대로 미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반 카메라를 통해서 야간에 이 나이트 비전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터치 반응 이런 속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차 자체가 되게 한층 더 고급스럽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소재들 한번 보면요, 일정하게 패턴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아마 여러분들 놓치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자꾸 왜 고급차의 그런 포인트를 찝어드리냐면, 이런 송풍구 요거 있죠. 요거 크기, 안에 무늬 패턴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일반 좀 가성비 좋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늬 패턴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그냥 일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고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캐딜락 리릭 같은 경우에는 이 송풍구라든지 이 무늬 패턴까지도 통일돼서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컵홀더 역시도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에 들어와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뭐 있어요? 오디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AKG라고 하는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요거 모회사가 하만카돈이에요. 하만카돈 밑에, 그러니까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 오디오 중에 요 AKG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9개 스피커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빵빵한 사운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거 에스컬레이드 때도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요 윙 타입 헤드레스트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 윙 타입 헤드레스트 쪽에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운드도 엄청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하는데요.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네? 야, 1억이 넘어가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라는 거는 좀... 그 다음에 오디오 출력은 1400W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도 되게 고급스럽게 신경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면 캐딜락 로고 있죠. 그리고 이 오리 있잖아요. 이거 왜 오리가 있을까요? 흑오리. 옛날 캐딜락 로고에 그 오리들 있잖아요. 그거 여기 형상해서 넣는 거예요. GM 차들이 이런 깨알 같은 디테일들을 되게 잘 만듭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포인트들을 많이 넣어 놓는 거죠. 얘 지금 보니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고 마사지 시트까지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납함 있잖아요. 크기가 크고 넓어가지고 많은 뭐 물건을 좀 적재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공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데선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통합 컨트롤러, 요즘에 커다란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통합 컨트롤러 없애고 여기다 그냥 수납 공간이나 아니면은 뭐 컵홀더 이런 것들 만들어 놓잖아요. 이 통합 컨트롤러에는 약간 이 커버, 케이스 같은 거를 좀 써놔서 안쪽 디테일이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고, 앰비언트 무드 등이 얘가 26개 컬러의 조합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 센터 쪽이랑 요 컨트롤러 도어 상단, 도어 하단 쪽에도 앰비언트 무드 등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C타입 잔자와 C거잭이 여기 있네요. 이거 뭐 마감을 확실히 좀 잘 하기는 한 것 같은데요. 아, 잘생겼다. 그죠, 여러분들? 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얼티엄 플랫폼을 사용을 해가지고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게 바로 이 캐딜락 리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딱 타봤을 때 느낌은 요 손잡이 레버도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고, 요런 부분들도 크롬으로 쌓아놔서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요거 손잡이 요거 약간 느낌, 저는 옛날 그 대우에서 나왔던 에스페로 느낌이 좀 나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 2열에 이중 접합 유리가 안 들어가네요. 물론 이중 접합 유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더라도 유리 두께가 두껍다면 이중 접합 유리보다 더 조용하겠죠. 물론 이중 접합 유리는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을 좀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중 접합 유리가 안 들어가고요. 얘가 스피커가 AKG 스피커가 들어가잖아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접합 유리가 꼭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1억이 넘는다면 이중 접합 유리는 뭐 그렇죠. 천장 쪽에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 보면 이 중간에 그 대 없이 그냥 통유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감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진짜 통유리로 들어가면 더워 죽어요. 물론 지금 이 캐딜락 리릭에 들어가 있는 요 유리도 그냥 생유리가 아니라 자외선 차단 유리에 어느 정도 컬러 틴팅이 들어가 있는 유리가 들어가 있지만, 이게 좀 굉장히 덥기는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고, C타입 단자 2개와 여기 220V가 들어갑니다. 이게 보면 알겠지만 이런 송풍구 레버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암레스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대4 폴딩도 당연히 되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허벅지가 뜨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는 게,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뻗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눕혀 놓는다면, 다리를 좀 펴놓는다면 그래도 허벅지가 뜨는 느낌이 좀 덜 하게끔 앉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안전벨트 색상이면은 검정 색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캐딜락 리릭 같은 경우에는 시트 색상과 동일한 컬러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소소한 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운전석에서 깜빡 얘기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운전석에는 레버가 하나 있어요. 이 레버가 보통 전기차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단계로 사용하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EV3가 그 아이페달 3.0이 들어갔잖아요. 이 회생제동도 계속 이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캐딜락 리릭에 들어가 있는 이 회생제동 레버는요, 단순히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해 주는 게 아니라 저속에서는 요 왼쪽에 있는 요 레버를 통해서 브레이크 회생제동 역할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만져보면요, 단계가 이게 딸깍 조정되는 게 아니라 요게 이게 꾹 브레이크처럼 쭉 눌리고 쭉 밟히는 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브레이크 역할까지도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소재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요즘 전기차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캐딜락에서 첫 번째 전기차가 리릭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티엄 배터리를 사용한 캐딜락의 첫 번째 전기차고요. 차세대 얼티엄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도 이 캐딜락 리릭이 첫 번째입니다. 포인트들이 있죠. 465km가 간다. 하지만 저온에서는 283km로 떨어지기는 한다. 그 다음에 충전 속도도 190kW까지 받아주고요. 33인치의 디스플레이, 500마력, 그리고 19개의 AKG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약간 이거 19 하니까 왜 19금이 떠오르는지는 모르겠네요. 재미난 게 있어요. 이런 그 리릭에 형상화한, 리릭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얘가 내가 배가 나와서 얘도 지금 배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건가? 지금 보면은 여기 무늬 패턴 어디서 많이 봤죠? 리릭 안에, 인테리어 안에 들어가 있는 무늬 패턴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하는 모션을 이렇게 따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점프를 하면 바뀌죠?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리릭 LED 스몰 큐브 헤드램프 있잖아요. 저기 9개 들어가 있는 그 헤드램프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발로 빵 차면 이런 식으로 불빛이 나오는 거죠. 불빛이 왜 나와요? 헤드램프가 불빛이 나오니까 얘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또 점프를 뛰면 이렇게 뭔가 좀 그 풍선같이 나오는데, 캐딜락 하면 또 뭐예요? V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걸 내가 V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빛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재미난 요소들, 그러니까 캐딜락 리릭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걸 보면 감성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채워놓는 것 같다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아, 이거 배 나와 보이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께 캐딜락에서 나온 순수 전기차 첫 번째로 나온 얼티엄 플랫폼을 사용한 이 캐딜락 리릭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이 차 또 시승을 또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주행감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또 시승차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삐까삐까 루 6가지의 총 새로운 포켓몬 방향제가 출시되었습니다. 꼬부기, 잠만보, 포켓볼, 파이리, 이상해씨 이렇게 총 6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빅페이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삐까뚱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살아있고요. 너무 귀엽고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방향제는 이렇게 거치해서 실내에서도 쓸 수 있고요. 통풍구에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실의 바닥에도 실리콘이 붙어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10가지의 향으로 폭넓게 취향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필kit도 상당히 간편한데요. 이렇게 백자토로 되어 있는 속고 방향제가 나오는데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뺀 다음 다시 자석으로 붙여주면 끝! 아, 네가 정말 취하네요, 방향제.